안녕하세요. 공간미래학자 한주영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포스트 코로나 진화하는 인류와 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약 5개월간 진행되는 교육 컨텐츠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넘어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는 아직까지 이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과 혼돈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85%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84%를 기록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코로나에 따른 환경 변화로 수면 부족, 신체 건강의 악화, 가정에서의 행복 감소,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 그리고 관계 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제4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소통과 커뮤니티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정치, 종교, 기술, 문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위기와 침체 그리고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붕괴되면서 국제적 분업 체계가 와해되고 있어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시되다 보니 국제적인 리더십이 없어지고 각 나라마다의 소득 격차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에서는 관련 행사의 활동 제한으로 단체 종교 활동에서 개인 활동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종교단체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포교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간의 융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 물류 무역에 관한 지원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에서는 전 세계와 국가 간의 연결이 언택트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문화 교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버 중심의 문화 콘텐츠 공유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는 환경 변화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국가 사회의 공동 이슈를 전 세계가 같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 세계의 상황 속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명예교수인 짐 데이토 교수는 우리는 특별한 전환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팬데믹 이후 끝나지 않을 전염병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값비싼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앙은 인간의 창의력을 높이고 경제, 교육의 공간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현상은 지구 공간과 인류를 카오스 상태로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지구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구에서 인간을 보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이며 코로나가 그러한 인간에게 충격을 주어 지구를 살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려는 치료제, 즉 백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이산화질소의 분포도인데요. 2019년과 2020년도 코로나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공장들이 잠시 문을 닫았을 때 그 기간 동안 이산화질소의 양이 현저히 줄고
공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환경을 괴롭히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코로나로 수상교통 이용이 감소해 수질이 정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베니스에 있는 운하는 이번 코로나로 수질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 주변 물고기들이 이곳에 와서 서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구 환경 문제를 불과 얼마 안 되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우리 인류, 사피엔스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유연한 연대의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상상 속의 질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유럽의 패스트 팬데믹 시기에 다양한 연대와 협동 과정으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변화와 진화 과정을 만들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부터 변하지 않았고 이전부터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틀을 깨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한 번 더 인용해 보면 인류는 힘, 통합, 행복을 통해 진화했다고 합니다. 진화에서의 힘은 위에서 언급한 상상 속의 이상향을 통한 희망의 힘이었고 통합은 분열과 통합의 반복 과정을 통한 발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시대 변화 속에서 인류의 욕구와 만족이 항상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힘, 통합, 행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수천 년간 걸친 우리의 인류가 공간의 진화를 이끌어왔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그에 모든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위생의 안전, 공간의 자율, 사람과의 관계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실현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에 대한 욕구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생리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눠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에서 어떠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고 변화되어야 하며 진화되어야 할까요? 우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중 제일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주거, 업무, 종교, 교육, 유락, 교통, 물류 등 총 8개의 대표 공간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